안녕하세요. 요즘 폐렴 같은 감염병, 예전보다 치료가 더 까다로워졌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럴 때 필요한 게 새로운 약인데, 그래서 오늘은 그중 하나인 제네타라는 항생제에 대해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흔한 감염병 치료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상상만 해도 좀 끔찍하죠? 이게 바로 항생제 내성이라는 정말 심각한 문제거든요. 기존 약들이 안 듣는 소위 슈퍼박테리아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네타 같은 새로운 약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그 이유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네타가 대체 뭘 치료하는 약인지, 또 어떤 원리로 박테리아를 잡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투여하고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이런 핵심 내용들을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순서, 제네타는 도대체 어떤 병을 치료하는 약일까요? 타깃이 있다는 건데 그게 뭔지 한번 보죠. 네, 제네타의 주 타겟은 바로 지역사회 획득 폐렴이라는 겁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병원 밖,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걸리는 폐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또 폐렴 중에서 가장 흔한 종류 중 하나라서 이걸 확실하게 잡는 치료제가 정말 중요하겠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제네타가 딱 한 종류의 균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폐렴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원인균들 있죠? 폐렴구균, 황색포도상구균, 이런 다양한 녀석들을 한 번에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된 거죠. 아주 똑똑한 약이에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제네타는요, 그냥 감염 치료만 하는 약이 아니에요. 요즘 의학계의 가장 큰 고민거리, 바로 항생제 내성 문제 있잖아요. 이 내성이 더 퍼지는 걸 막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점, 이게 핵심입니다. 뭐랄까, 강력한 무기일수록 더 조심해서 다뤄야 하는 것과 똑같죠? 아니, 그럼 대체 제네타는 어떻게 이 지독한 박테리아들을 잡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지금부터 박테리아 세포 안으로 현미경을 들이대고 그 원리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원리는 이렇습니다. 박테리아를 하나의 공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첫째, 제네타의 성분이 이 공장 안으로 쓱 들어갑니다. 둘째, 공장의 핵심 시설, 그러니까 박테리아가 살아남고 번식하는 데 꼭 필요한 단백질 생산 라인을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셋째, 공장이 멈춰버렸으니 박테리아는 더 이상 증식도 못하고 결국엔 죽게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면 더 신기합니다. 제네타가 박테리아의 단백질 공장, 전문 용어로는 리보솜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아주 특정한 자리에 딱 하고 달라붙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돌아가는 기계의 톱니바퀴 사이에 쐐기를 박아서 전체를 멈춰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원리는 알았으니 이제 좀 더 실용적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이 약, 과연 어떻게 투여하는 걸까요? 투여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보통 상태가 심각하거나 치료 초기에는 효과가 바로 나타나는 정맥 주사로 시작하고요. 좀 나아졌다 싶으면 간편하게 먹는 알약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자 상태에 맞춰서 아주 유연하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사제 형태가 있고 먹는 알약 형태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든 약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죠. 효과만큼이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게 바로 부작용과 위험성입니다. 이 부분도 꼼꼼하게 한번 짚어보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떻게 투여했냐에 따라 좀 달라요. 주사를 맞았다면 그 맞은 자리가 좀 붓거나 아플 수 있고요. 먹는 약이라면 설사를 하거나 속이 메스꺼울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가벼운 부작용들이지만 아주 드물게는 심방세동 같은 심각한 심장 관련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중요한데 이 약 성분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약물 상호작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게 환자 안전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특히 우리 간에 있는 CYP3A라는 효소에 영향을 주는 약들이 있어요. 이런 약들이랑 제네타를 같이 먹으면 제네타 효과가 너무 세지거나 반대로 너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같이 쓰면 안 된다고 금지된 약들도 있으니 이건 꼭 의사나 약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내용들도 있는데요. 크게 4가지입니다. 심장 박동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 임산부의 경우 태아에게 위험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심한 설사를 유발하는 균이 자랄 위험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약을 제대로 안 쓰면 결국 내성균이 생길 수 있다는 점까지.
이 모든 건 의사와 환자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소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네타의 이력서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정보들만 딱딱 짚어보고 마무리할게요. FDA 승인 날짜는 2019년 8월 19일입니다. 바로 이날 미국의 FDA로부터 이 약은 안전하고 효과가 있다고 공식적으로 도장을 받은 거죠. 이름은 두 가지로 불립니다. 성분명, 그러니까 학술적인 이름은 레파물린이고요. 우리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듣게 될 상품명은 제네타입니다. 그리고 이 약을 개발한 회사는 바로 나보리바 테라퓨틱스라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제네타에 대해 쭉 살펴봤는데요.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것 같아요. 박테리아는 지금도 계속 진화하고 있잖아요. 이 보이지 않는 적과의 끝없는 전쟁에서 과연 제네타 같은 새로운 무기들이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